일본은 세계에서 5번째로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국내에서 생산 가능한 에너지는 단 6%. 나머지 94%는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하는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자급자족을 위해 일본이 찾은 첫 번째 돌파구는 원자력 발전이었습니다. 화석연료보다 깨끗하고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전력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큰 장점이었죠. 하지만 예상치 못한 재앙이 일본을 덮칩니다. Japanese officials say radiation has been detected at the Fukushima No. 1 plant. They say they measured the level at 1015 microsievert. 1986년 소련 체르노빌 원전 사고에 이은 인류 최악의 원전 사고. 후쿠시마 사고 이후 일본 정부의 에너지 자급 계획에는 제동이 걸렸습니다. 2010년까지만 해도 국내 생산 에너지의 29%를 원자력에서 얻었던 일본. 하지만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자력의 비중은 1%로 하락하고 맙니다. 현재 일본 정부는 2015년부터 중단했던 54개의 원전을 일부 재가동하고 있지만 핵 폐기물을 처리하는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일본 전역의 원자력 발전소에서 쓰고 남은 핵 연료를 처리하려면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이죠. 일본은 원자력 에너지의 의존도를 낮출 또 다른 에너지를 찾아야 했습니다. 일본이 찾은 두 번째 돌파구가 바로 수소입니다. 일본의 심장부 도쿄에서는 수소 기술 상용화를 위한 다양한 계획이 진행 중입니다. 지난 2014년 일본 정부는 수소 사회 실현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이 자국에서 생산되는 셰일가스를 토대로 수소 경제 추진 계획을 세웠다면 일본은 호주에서 석탄의 일종인 갈탄을 대량으로 구매해 수소를 얻은 뒤 일본으로 운반해오겠다는 계획입니다. 갈탄을 태우면 환경 오염이 발생하지만 일본으로 들여올 때는 깨끗한 수소만 수입해오는 거라 환경 정화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갈탄은 호주에서 남아 도는 연료이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에 수입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죠. 일본 정부가 수소 사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하자 민간 기업들의 투자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東京都では2014年に水素社会実現に向けた東京戦略会議というものが立ち上げられまして、2020年、2030年に向けた目標というものが掲げられましたので、エネルギー資源を持たない日本にとってはやはりいろいろなものから作り出せる水素というのは非常に将来にとって有効なエネルギー資源の一つだと考えておりますので、そういったメリットからさまざまな企業の方が水素の実用化に向けてさまざまな取り組みを進めている段階かと思います。 도쿄에 있는 스이소미루 수소정보관. 수소 에너지에 대한 기본 정보와 연구 현황을 볼 수 있고 체험까지 가능한 곳이죠. 지난 2016년 개관 이후 이곳을 찾는 관람객은 꾸준히 증가했고 문을 연 지 3년 만에 연간 방문객은 2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일본의 파나소닉이 개발한 가정용 연료전지 에네팜. 천연가스에서 추출한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데 연료전지 자동차와 같은 원리로 전기를 얻고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열을 이용해 온수까지 만듭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 미라이는 운송수단으로 만들어졌지만 비상용 발전기 역할까지 할 수 있도록 개발되고 있습니다. このちっちゃい箱、これ外部給電器っていうんですけど、こちらの機械を通してこの車の中に入っている水素をまず車のための電源に変えて、その車のための電気をこういったお家の電源につなぐマシンになってます。要はチューナーみたいな役割をする部品です。ここに車がの中に水素が満タンに入っていた時に、家庭用のお家の電源全部ひっくるめて1週間7日間は持つと言われてます。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은 원자력 시대를 넘어 수소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독일, 노르웨이, 중국. 전 세계 국가들은 앞다퉈 수소 산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원소인 수소를 활용할 수 있다면 에너지 자급자족은 현실이 될 거란 확신 때문이죠. 에너지 자급률이 10%대, OECD 국가 중 33번째로 에너지 자급률이 낮은 에너지 빈국, 대한민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지난 1월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수소 경제는 에너지원을 석탄과 석유에서 수소로 바꾸는 산업 구조의 혁명적 변화입니다. 수소의 생산, 저장, 운송, 활용 전 분야에 걸쳐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해낼 것입니다. 수소 경제는 또다시 우리에게 기회의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정부가 제시한 로드맵의 목표는 에너지 소비의 탈탄소화와 에너지원 다각화를 통한 에너지 자립. 파리 협약에서 오는 2030년까지 현재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37%를 감축하겠다고 공약한 한국 정부는 탈원전까지 선언했습니다. 화석 연료도 원전도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 정부는 수소를 선택했습니다. 사실 한국이 수소 경제 계획을 추진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참여정부 시절 한국 정부는 친환경 에너지를 개발하기 위해 수소 경제 정책을 추진했죠. 하지만 연구 인력과 기술을 확보하는 일은 쉽지 않았고 국내 기업들은 낯선 수소 사업에 투자하는 것을 꺼렸습니다. 결국 정권이 바뀌자 친환경 에너지 정책의 기조는 수소가 아닌 재생에너지로 바뀌었죠. 저탄소 녹색 성장을 국가 비전으로 제시한 이명박 정부는 집권 5년 동안 재생에너지 사업에 4조 4,225억의 예산을 쏟아부었습니다. 참여정부 때 예산보다 3조 원 이상 많은 규모였습니다. 시행 초기 한시적으로 적용됐던 발전 차익 지원 제도에 힘을 받은 민간 사업자들은 거액을 투자하며 앞다퉈 뛰어들었습니다. 그 결과 재생에너지 산업 관련 기업체 수는 2배 이상 늘었고 민간 투자는 5배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에너지 저장 장치인 ESS 화재가 불이난 잇따르고 에너지 있습니다. 저장 장치는 안전 점검을 받은 지 한 달도 안전 안 강화 됐다는데 대책을 발표한 이후에도 화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의 가장 큰 단점은 에너지의 효율이 낮다는 것. 햇빛이 비치지 않거나 바람이 불지 않는다면 전력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저장 기술도 함께 발전해야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리튬이온 배터리를 이용한 ESS. 하지만 이로 인해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벌써 수년째 잇따르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로 에너지 전환을 꾀하는 정책에도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던 상황. 정부는 다시 수소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얻은 전기로 물을 전기 분해하면 수소가 나오는데 이렇게 얻은 수소를 저장해 놓으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재생에너지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수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 저장적인 측면에서 수소는 수소 자체가 굉장히 높은 무게 대비 에너지 저장 용량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를 효과적으로 저장하고 있다가 이제 필요한 곳에 이송을 하고 그 필요한 곳에서 다시 그 수소를 끄집어내서 우리가 연료전지와 같은 친환경 발전 장치에 맞물려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큰 장점이 있습니다. 수소는 액체, 기체, 금속 화합물 형태로 저장됩니다. 어느 정도의 온도에서 어느 정도의 압력을 가하는지, 어떤 화합물을 쓰는지에 따라서 저장 용량은 천차만별입니다. 보다 효율적인 수소 저장 방법은 무엇일까? 수소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기술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수소라는 보완책을 찾은 정부는 최근 재생에너지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6%대에 머물고 있는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20%로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48.7기가와트의 설비 용량을 갖춘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도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한 달 동안 매일 1시간씩 전기를 생산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전력량은 14억 6,100만 킬로와트. 가정집의 월 평균 사용량으로 나누면 487만 가구가 쓸 수 있는 용량입니다.